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월 7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올해 첫 금요일이었죠. 이제 정확하게 올해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래도 한 주 동안은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행히도 오늘은 소폭의 반등으로 마감이 되었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스피는 1.1% 상승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1.5%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분봉으로 보면 그래도 장 초반보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였죠. 장 초반보다는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오늘은 반도체 흐름이 굉장히 양호했어요. 물론 조금 더 상승이 나왔다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흐름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고 LG화학은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그 외적인 종목들은 다들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어제 급락이 나왔었던 특히 게임주들, 이쪽에서 위메이드를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 외적인 종목들은 마찬가지로 큰 상승보다는 보합권 내에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늘은 외국인이 6천억 규모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여전히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기관의 순매도 규모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도 매도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그걸 다 뛰어넘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은 오랜만에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기관의 순매도 규모도 조금 줄어들었고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도 정말 오랜만에 10조 밑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 자체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으니까 금요일 시장치고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마무리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급을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지금 7거래 연속으로 계속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죠. 하지만 기관은 여전히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기관의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을 본다면 참 특이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죠.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월 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기아, 위메이드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자, 그래도 나름대로 크게 순매수를 보여주었던 것이 SK하이닉스하고 LG화학, 삼성전자 이 3개 종목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기관은 한국항공우주, 롯데케미칼, 기아, 컴투스홀딩스, S오일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기관은 개별 종목보다는 ETF 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면 어제 다행히도 미국 증시가 그렇게 큰 폭의 하락 없이 3대 지수가 모두 약보합권 내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S&P 500은 0.1%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어제 3% 가까운 급락이 나왔었던 나스닥도 0.1% 하락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를 보면 다우지수는 0.4% 하락이 나오면서 나스닥과 S&P 500에 비해서는 다소 하락폭이 깊었던 것 같네요. 자, 나스닥을 다시 보면 자, 그래도 어제 종가를 보시면 시가보다는 높은 위치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직전 저점 라인들 전저점 부근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조심스럽게 지금 구간에서 횡보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이벤트성 악재로서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큰 재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도 당시에도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6년 만에 인상했었는데 그때 약 한 달 반이란 시간 동안에 나스닥이 15%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장주들,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 모두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만큼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장주를 투자하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을 활용해서 물론 저가 매수 전략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지만 저라면 차라리 넉넉한 시간을 두면서 3월 전후에서 나올 수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체크해 본 뒤에 매수 시점을 잡아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금리 인상을 너무 악재로만 보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시점으로 주가가 급락이 나온다면 또 한 번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점이 될 수 있으니까 악재를 그냥 악재로 보지 마시고 내가 어떤 전략을 한번 취해볼지 그 생각을 해보시면서 악재를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의 주봉 차트인데 2020년 3월달 이때 코스피 지수가 2200포인트에서 다이렉트로 1400포인트까지 무려 800포인트 가까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공포의 구간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10년 만에 나올 수 있는 대세 상승장이 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이렇게까지는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단적인 예시를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괜히 우리가 섣불리 매수를 해서 이런 하락 구간을 맞이할지 아니면 정말 내가 투자를 하고 싶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주가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체크해보고 조금은 천천히 매수해볼지 그 전략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저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금리가 6월달에 인상을 한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지만 어제 기사를 보면 빠르면 3월달부터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금리를 올리는구나. 그렇게 짚고 넘어가기에는 재료 자체가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 그 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재작년 3월달이었죠. 이렇게까지는 단적인 급락이 나오진 않겠지만 이런 흐름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2015년도 당시에도 금리를 올리고 나서 크게 급락이 나오고 또 한 달 반 만에 다시 주가가 제자리로 찾아왔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도 마찬가지의 흐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시간의 차이는 조금 생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성장 사업이라는 것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저하된다던가 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일들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원칙들을 지킬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년이 365일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날에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하물며 모든 날에 투자한다고 해서 다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점, 적절한 타이밍 그런 것들을 잡아서 몇 번만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1년이라는 시간은 아직 한참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부터 너무 급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국내 시장이 어제 급락이 나왔었고 또 미국의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마무리돼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빠르게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처럼 급락이 나오고 오늘처럼 강하게 반등이 나올 때 그때는 과거에 강했던 종목보다도 최근에 낙폭이 강했던 종목 위주로 그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강세를 보였었던 탈모 관련주라든지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은 약세를 보인다면 반대로 정말 어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반도체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섹터에서 오늘은 반발 매수세와 함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오늘은 삼성전자하고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개장 전에 발표가 되었는데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가 나왔고 영업이익은 13% 가까운 감소로 보여주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매출은 컨센서스를 다소 상회했는데 영업이익은 다소 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실수를 했죠. 전년 동기가 아니라 전기 대비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비교를 해봤을 때는 매출은 23%, 영업이익은 무려 52% 증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다소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흐름을 봤을 때는 시장은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21선을 한 차례 이탈했었는데 다시 21선 근처까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 주에는 다시 21선을 돌파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흐름도 상당히 좋아요. 자, SK 하이닉스는 한 발 앞서서 지금 21선을 다시 회복했고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SK 하이닉스도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SK 하이닉스가 올해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를 달성할 것이다. 그런 발표가 있었고 목표 주가를 14만원에서 18만원으로 굉장히 크게 상향 조정을 했죠. 그래서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매출도 양호했었고 또 올해는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에 근접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이슈가 나옴에 따라서 삼성전자보다는 한 발 앞서서 빠르게 다시 21선을 회복했다. 그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어제하고 다르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에 대해서는 많은 업종이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나를 꼽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본다면 일단은 첫 번째로 삼성전자에서 오늘 대규모 인수합병에 대해서 조금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M&A와 관련된 많은 섹터에서 강세를 보여주었고 그런 종목들이 오늘 장 초반부터 굉장히 많은 시세를 분출하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삼성전자 M&A 관련주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보고요. 자, 그렇다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삼성전자의 한종희 부회장에 따르면 조만간에 대형 인수합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직접적인 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차세대 통신, 5G를 넘어서 6G,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AI, 로봇 이쪽 분야가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데 실제로 삼성전자에서도 지난해 초였죠. 3년 이내 의미 있는 규모의 M&A를 추진하겠다 라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 초였으니까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이죠. 그래서 3년 내라고 했으니까 이제 2년이 남았죠. 2년이 남았다는 것은 지금부터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알 수가 있고 그 때문에 오늘 로봇 관련주라든지 자율주행 등등 많은 분야의 중소형 업체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들을 말씀을 드려보면 자, 지금 보시면 대표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퍼스텍.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가 방위사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수직 이착륙 비행 로봇 시스템을 개발에 성공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삼성전자 M&A 이슈로 인해서 관련주로 엮여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종목은 지금 보시는 아진에스텍. 자, 이 종목은 로봇 모션 제어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설계와 제조를 모두 동시에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어서 삼성과 국제과제를 수행했던 기록이 있던 만큼 대표적으로 인수합병 관련주로서 포함이 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구체적인 종목이 나오진 않았지만 삼성전자에서 조만간 좋은 결과를 내놓을 것이고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차세대 통신, 6G, 인공지능, 그리고 AI, 로봇 이쪽 분야와 관련된 업종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밝혀진 만큼 한번 삼성전자 M&A와 관련해서 과연 어떤 분야가 될지 그리고 어떤 업종이 될지 나아가서 어떤 종목이 될지 스스로 한번 기사를 찾아보시고 관련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투자를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CES 2022가 개막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 9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로봇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기업들의 역량을 많이 쏟아냈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런 뉴스 내용을 보고 또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로봇 사업에 진출하겠다 그런 발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정말 투자에 대한 기초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이 내용과 관련해서 기사 많이 찾아보시고요. 스스로 공부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하락폭에 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많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제 올해가 일주일밖에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때문에 올해 남은 시간 동안에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보시면서 투자에 임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